이번에는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이게 바로 원그래프입니다. 자, 띠그래프처럼 비율을 나타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취미별 학생 수라는 원그래프가 하나 예를 들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습니까? 자, 원그래프에서는 차지하는 넓이가 넓을수록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차지하는 넓이가 가장 넓은 거를 항목을 봤더니 그쵸, 운동이죠. 그래서 운동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독서가 취미인 학생은 전체의, 자, 독서, 여기 있네요. 20%입니다. 악기 연주가 취미인 학생은 전체의, 자, 악기 연주 찾아볼까요? 여기 10%네요. 그래서 악기 연주가 취미인 학생은 전체의 10%입니다. 라고 적어줄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원그래프를 우리가 한 개 봤는데 특징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자,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 독서가 취미인 학생 20%, 악기 연주가 취미인 학생 10% 찾을 수 있었고요.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죠. 왜? 넓이가 넓게 차지하는 항목일수록 비율이 높으니까 금방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게임보다 운동이 더 비율이 높다. 또는 독서와 게임은 같다. 이런 거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원그래프로 나타내기. 자, 좋아하는 간식별 학생 수가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 표를 선생님과 5단계에 걸쳐서 맨 아래에 있는 원그래프로 완성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볼게요.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봤더니 합계가 20이네요. 자, 그러면 피자를 좋아하는 학생 6명은 비교하는 양이고 기준량은 20이겠죠. 전체 학생 수. 자, 따라서 20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피자에 해당하는 백분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피자는 30%, 짜장면은 20명 중에 5명이고 백분율을 나타내려고 100을 곱할게요. 그러면 25%. 떡볶이입니다. 20명 중에 4명 곱하기 100. 20%네요. 자, 김밥이에요. 20명 중에 3명. 100, 1, 5, 15%네요. 자, 기타 항목은 20명 중에 2명이고 100을 곱했더니 10%가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하네요. 자, 피자, 짜장면, 떡볶이, 김밥, 기타입니다. 55%, 75%, 90%, 100% 다 더했더니 100%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누세요 했네요. 자, 피자는 30%죠. 그러면 30% 원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살짝 덜 갔는데 친구들은 잘할 거예요. 자, 네. 자, 30%. 그러면 짜장면은 30%에서 25% 더 가면 55%까지 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떡볶이예요. 20%니까 한 칸이 그 5%라서 4칸을 더 가도 되고요. 55에 떡볶이 20을 더하면 75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가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김밥 15%. 15%를 가하면 90%까지 가겠네요. 자, 그리고 10%.
네, 맞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피자 30%는 여기 처음 그렸던 30% 지점에 쓸게요. 자, 다음은 짜장면 25%. 자, 다음은 떡볶이 20%. 다음은 김밥 15%. 다음은 기타 10%. 원그래프에 적을 공간이 적으면 밖에다 적어서 화살표로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단계까지 했고요. 다섯 번째, 원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이 원그래프의 제목은 좋아하는 간식별 학생 수겠네요. 자, 이렇게 원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뽀민의 반 학생들이 방과 후 배우는 악기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1번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했네요. 그렇죠. 친구들 다 알고 있죠? 1번은 원 그래프가 답이겠네요. 자, 2번 방과 후 배우는 악기 중에서 비율이 25%인 악기는 무엇입니까? 했네요. 25% 여기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답이 바이올린임을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자, 3번 방과 후 가장 많이 배우는 악기는 무엇입니까? 했네요. 자, 항목에서 넓이가 차지하는 넓이가 가장 넓을수록 비율이 높죠. 따라서 피아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꾸민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자, 색깔별 구슬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제 2번을 봤더니 전체 구슬수에 대한 색깔별 구슬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위의 표를 완성하시오 했습니다. 자, 전체 구슬수에 대한 색깔별 구슬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50이 기준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파란색부터 구해볼게요. 자, 파란색은 50이 기준량,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 20개가 비교하는 양.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100을 곱할게요. 그래서 40%입니다. 그래서 40 적어줄게요. 자, 노란색. 50분의 13이 되겠고 100을 곱하면 26%겠네요. 초록색입니다. 50분의 12 곱하기 100 24%네요. 다음 기타 항목입니다. 50분의 5 곱하기 100이므로 10%에 해당하네요. 자, 그래서 더해봤더니 66, 90, 100. 그래서 백분율의 합계가 100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파란색 40%, 노란색 26%. 자, 초록색은 우리가 구한 백분율을 보고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그래프에서 거꾸로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24%, 기타 항목은 10%가 되겠네요. 띠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 띠그래프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2012년과 2022년의 교통사고 발생 원인 수에 대한 띠그래프입니다. 자, 위에 있는 띠그래프는 2012년 거, 아래에 있는 띠그래프는 2022년 거네요. 자, 그러면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해석해 봅시다. 2012년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졸음운전은 전체의 몇 %입니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2012년이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띠그래프에서 봐야겠죠. 그랬더니 졸음운전이 이렇게 43%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2022년이네요. 2022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2022년 그래프에서 봐야겠죠. 그랬더니 신호위반은 전체의 몇 %냐 했습니다. 따라서 20%입니다. 라고 우리는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 수의 비율이 줄어든 원인은 무엇과 무엇입니다. 했는데요. 졸음운전은 봤더니 줄어들었죠. 43%에서 29%이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적을게요. 졸음운전. 자, 다음 신호위반은 21%였는데 20%로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신호위반도 적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사용은 15에서 28%로 늘었고요. 음주운전도 12%에서 13%로 늘었네요. 자, 기타 항목은 9에서 10%로 역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원인 수 비율이 줄어든 원인은 졸음운전과 신호위반입니다. 자, 다음 거는요. 2012년, 2022년 모두 비율이 가장 높은 원인은 뭐다 했는데요. 2012년도에 가장 높은 비율은 그렇죠. 43%의 졸음운전이고 22년은 역시 29%로 졸음운전이 가장 높은 원인이네요. 자, 따라서 여기에는 졸음운전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네요. 원그래프 해석하기예요. 이번에는 등교 방법별 학생 수에 대한 원그래프가 하나 주어졌네요. 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교 방법은 그렇죠. 40%에 해당하는 도보네요. 도보. 자,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는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 수의 4배입니다. 했는데요.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은 40%이고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 수는 25%이므로 이 비율을 나누어 보면 학생 수가 몇 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40 나누기 25를 하면 1.6이 되거든요. 따라서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 수는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 수의 1.6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버스 또는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입니다. 인데요.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은 그렇죠. 25%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은 15%로 나와 있죠. 버스 또는 자전거므로 버스 비율과 자전거의 비율을 합해서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버스 또는 자전거로 등교하는 학생은 전체의 40%입니다. 예제 1번 뿌민이네 학교 학생들이 놀러가고 싶은 곳을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자, 30%에 해당하는 바다겠네요. 바다. 자, 그러면 산과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각각 몇 %입니까? 했는데 여기 보면 산이 25%, 그리고 놀이공원이 20%네요. 따라서 산 25%, 놀이공원 20%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요.
산 또는 동물원에 가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몇 %입니까? 했는데요. 산 또는 동물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산은 25%고 동물원은 20%, 동물원은 죄송해요. 15%인데 또는이니까 더해서 40%임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산 또는 동물원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은 전체의 40%다라고 적어줄게요. 바다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는 동물원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몇 배입니까? 했죠. 그러면 바다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 나누기 동물원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 하면 되겠네요. 자, 바다는 30%. 자, 동물원은 15%이므로 자, 30%는 15%의 2배겠죠. 따라서 바다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는 동물원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의 2배겠네요. 자, 5번입니다. 조사한 학생이 280명이라면 산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했네요. 산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을 구하려면 전체 조사한 학생 수에 산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을 곱해야겠네요. 그래서 25를 곱할게요. 그러면 따라서 산에 놀러 가고 싶은 학생은 70명이겠네요. 민수네 마을의 가축수를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2번이에요.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가축수의 합은 전체의 몇 %입니까? 했네요. 가장 많은 가축은 닭이겠죠. 그리고 돼지, 소, 염소, 그리고 여러 동물이 합해졌겠지만 그 다음이 아무튼 기타이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가축수는 돼지죠. 그런데 돼지가 27%네요. 돼지가 27%.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가축은 소인데 13%네요. 따라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가축수의 합은 27% 더하기 13%이므로 40%네요. 따라서 2번의 답은 40%예요. 자, 그 다음 예제 3번 마을의 전체 가축수가 200마리라면 닭은 몇 마리입니까? 했는데요. 닭은 45%였죠. 그러면 200마리 중에서 45%를 구하는 것이므로 200 곱하기 닭에 해당하는 비율 45%, 즉 100분의 45를 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예제 3번에서 닭은 몇 마리입니까? 해당하는 답은 90마리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 4학년 때 배웠던 꺾은선 그래프, 이번 단원에서 배운 그림 그래프, 띠 그래프, 원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봅시다. 자, 막대 그래프, 먼저 배웠던 막대 그래프인데요.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였어요. 막대 모양이라서 막대 그래프였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쉬워서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혈액형별 학생수 이런 것처럼 각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4학년 때 배운 꺾은선 그래프인데요.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였어요. 자, 꺾은선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의 변화를 보는데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뿌미니의 앉은 키 해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비교하고 이럴 때 사용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 다음은 요번에 배운 그림 그래프입니다.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와 수량으로 많고 적음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권역별 학교 도서관 수 같은 거에서 큰 그림, 작은 그림으로 한눈에 수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뭐 도서관일 때는 뭐 책이나 도서관 건물 모양을 하고 뭐 우유의 양일 땐 우유 그림을 하죠. 따라서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띠그래프입니다.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는 비슷한 부분과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비율을 가지고 그리는 건데 하나는 띠 모양으로 하나는 원 모양으로 그리는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다음 띠그래프는 어떤 점이 있냐면 여러 개의 띠그래프를 사용하면 비율의 변화 상황을 나타내는데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전에 앞부분에서 교통사고 발생 원인 수를 2012년 그래프, 2022년 그래프 두 개를 놓고 비교했었죠. 자, 그러면 원그래프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작은 비율까지도 비교적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띠그래프와 원그래프 모두 비율을 가지고 그리는 그래프인데요. 원그래프가 조금 더 작은 비율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봅시다. 제과점별 밀가루 사용량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림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네요. 제과점 가나 다라 네 곳에 대한 밀가루 사용량이 나타나 있는데요. 밀가루 포대처럼 생긴 그림이 큰 그림일 경우에는 500kg을 뜻하고 작은 그림일 때는 100kg을 뜻한다 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자, 예제 1번입니다. 표를 완성하세요. 자, 가는 큰 밀가루 포대와 작은 밀가루 포대의 그림이 한 개씩 나와 있으므로 500 더하기 100 해서 600이고요. 나는 작은 그림만 4개 나왔으므로 400kg이겠네요. 다는 작은 그림 3개이므로 300kg, 라는 큰 그림 하나, 작은 그림 2개이므로 500 더하기 200 해서 700kg이겠네요. 자, 그러면 합계를 계산을 해볼 건데 계산을 오른쪽에다 해볼게요. 자, 600 더하기 400 더하기 300 더하기 700이므로 1000 더하기 1000이 돼서 2000kg이 합계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백분율을 구할 건데요. 전체 2000 중에 가는 600kg이므로 2000분의 600의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100을 곱하는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30%네요. 자, 나는 2000분의 나에 해당하는 400 그리고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 100을 곱하면 20%겠네요. 자, 다는 2000분의 300이 되고 곱하기 100g으로 15%에 해당하네요. 자, 라는 2000분의 700이 되고 곱하기 100을 하면 35%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한 내용을 가지고 표를 채워볼게요. 가는 30%, 나는 20%, 다 15%, 라 35%. 더하면 50, 65, 100%. 그래서 100이 확인되네요. 자, 예제 2번이에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했네요. 자, 제과점별 밀가루 사용량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죠.
막대 모양으로 나타내 볼 거고요. 한 칸은 우리가 5칸에 500kg이므로 한 칸은 세로 눈금 한 칸은 100kg에 해당한다. 알게 되네요. 자, 그러면 간은 600kg이므로 자, 그러면 나는 400kg이죠. 따라서 여기까지네요. 자, 그리고 다는 300kg이므로 자, 그리고 라는 700kg.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예제 3번입니다. 원그래프로 나타내시오 했네요. 자, 1번에서 완성했던 표를 선생님이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원그래프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원그래프는 비율을 가지고 그리는 그래프죠. 그래서 제과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30%입니다. 그래서 30% 선생님이 잘 그어 볼게요. 자, 30%가 제과점은 30%. 자,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20%이므로 30보다 20을 더가면 50까지 가겠네요. 자, 그래서 나는 20%다. 자, 그 다음 다 제과점은 15%네요. 다 제과점 15%. 자, 그러면 남은 라가 35%가 맞는지 확인했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라 가로 열고 3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